러시아와 중국이 대규모로 전쟁에 참전하며 전함을 중동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함대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테헤란은 미국 선박과 미군 기지, 병력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선 공황이 퍼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모스크바로 향하는 의문의 정부 전세기와 러시아의 긴급 경고를 추적 중입니다. 이제 미국의 공격은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할지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먼저 이란의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이집트에 미국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군함,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한 표적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이란 관리들이 알자질에 이란 해군이 러시아, 중국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오만해와 인도양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일상적이지 않으며 메시지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님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두 핵 보유국과 연합해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려 합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 해군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에이브러햄 링컨 근처에 수백 척의 고속 미사일 보트 배치 영상을 이미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전 세계 석유 20%가 지나는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전 세계 해상 운송을 중단시키고 동맹국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걸 국가가 지원하는 해적 행위로 생각해 보세요. 이란은 세계 자신들이 중요한 해상 통로에서 국제 운송을 방해할 충분한 화력과 동맹국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 해군과 직접 전투에서 이길 수 없지만 어떤 충돌이든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이 힘을 과시하는 이면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도망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정부 소유의 여객기가 방금 테헤란을 떠나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비행기에 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구하려는 관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탈출하려는 관리들의 가족 같은 이란인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 소유 항공기가 전쟁 직전 러시아로 향하면 이는 보통 정권의 자신감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방금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이란 내 러시아 핵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공격을 예상하며 어떤 표적을 피할지 협상 중입니다. 그건 외교 성공을 기대하는 나라의 성명이 아닙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답할 겁니다. 이란 관리들은 협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이란과 대화한 적 있나요? 앞으로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아주 크고 강력한 군함들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함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란인들과 나눈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핵개발 금지, 둘째, 시위대 살인 중단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 전에 837건의 교수형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하고 있으니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거나 양쪽 모두 다른 청중을 상대로 연기 중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무슨 말이 오가든 군사행동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승인된 것은 없지만 계획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부터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건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면 유튜브가 자주 영상을 제한합니다. 이틀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제한되면 여러분 중 더 적은 분들이 홈 화면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되고 그 말은 곧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만든 뉴스를 받아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충격적인 보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소 3가지 선택지가 대통령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지는 미국 특수부대를 비밀리에 이란에 보내서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살아남은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위험이 크면 보상도 큽니다. 성공은 크지만 실패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군사시설과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타격입니다. 이런 타격으로 이란 내부 혼란을 일으켜 군대나 누군가가 하메네이를 건조해서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타격이 하메네이만 제거해도 정권 교체가 보장되진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말했듯 이란 체제는 개인보다 큰 시스템입니다. 혁명 수비대 20만 명 바시지 부대 수십만 명이 더 있습니다. 히드라의 머리를 잘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타격하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2일 전쟁 중 일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텔아비브까지 도달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제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피트 헥세스가 그 계획을 설명합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하셨어야 했어요. 여러 내각 구성원들처럼 미국 이미지를 재건해야 했고 전쟁부에선 이는 억지력 회복을 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은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핵폭탄을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진심이었고 우리는 비폭격기를 멀리 보냈지만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약 밀매를 더는 용납하지 않고 알케다처럼 대하겠다고 했을 때 진심이었고 우리는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국경을 지키고 있다고 했을 때 군은 국토안보부와 함께 일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란과도 똑같이 그들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갖도록 보장하고 핵 능력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대통령이 국방부에 기대하는 어떤 일이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군대도 미국 역사상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습격 작전을 실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 말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다른 나라의 도심, 가장 안전한 기지, 가장 안전한 장소에 들어가서 헬리콥터가 착륙하기 3분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죠. 어느 나라도 그런 작전을 조율할 수 없었고 어느 대통령도 그런 전사들에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임을 전 세계 수도에 알립니다. 우리는 국방부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잘했어요, 유던. 군대 준비 중 이란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유럽연합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즉 IRGC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발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IRGC가 ISIS나 알케다와 같은 법적 범주에 포함됩니다. IRGC는 군사 조직일 뿐 아니라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기에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에너지, 건설, 해운, 항만, 통신, 밀수 네트워크까지 지배하며 이란 내외의 수익 사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직접 개입하며 사실상 나라를 운영하는 마피아입니다. 하지만 이 테러 조직 지정 때문에 이제 IRGC 구성원이 해외에 보유한 모든 계좌의 자산이 완전히 동결된다는 뜻입니다. IRGC 구성원 및 지원자 모두 형사 책임을 집니다. 이 말은 그들이 서방에 입국할 수 없고 이미 있다면 체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IRGC 지휘관들과 일부는 서방은행에 돈을 숨기고 런던 부동산과 스위스 계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위험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계좌 소유자를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권에게 이것은 실제 체제 운영자들의 은행 계좌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무작위 장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미넷의 아들은 1억 4천만 달러 재국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해운회사, 스위스 계좌, 영국 고급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솔직히 이란 성직자가 이렇게 돈을 버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업가임에 틀림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이제 서방 국가들이 압류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많아졌고 예상할 수 있듯이 이란은 이 상황을 전혀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지정이 불법 부당하다고 장문의 성명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테러 조직이 아니며 자국을 방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방어한다는 게 국민 3만 명을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요? 이란 정권뿐만 아니라 외무장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국민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분노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 나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학살한 정권이 이제 유럽의 민주주의에 대해 훈계하고 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권에 대한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전고 미국이 직접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이란 고위 관리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및 이란 관리 본인의 비자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몇 주 전 탄압 주모자의 딸이 실제로 애틀랜타에 산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녀는 비자를 받아 여기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수만 명의 무고한 이란인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해고됐고 곧 비자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나라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자신의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더 많은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저는 샘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비록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다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이런 장면을 다루면 유튜브가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저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이 광고주에게 부적합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살아남으려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릴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돼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